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수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이 1% 넘게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4,000포인트를 재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국내 반도체 그리고 산업재 관련된 기업들로 매수세가 우호적으로 흘러가면서 오늘 시장은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3거래일째 매수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많이 둔화된 모습이 나타나곤 있습니다만 만약에 오늘까지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한다면 6거래일째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중소형 건설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두드러지는데요. 그와 관련된 이야기 마켓 A컷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아파트 사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국토부의 인사가 교체가 됐는데 이로 인해서 중소형 건설주들이 수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왜 하필 중소형 건설주일까요? 그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선 국토부의 새 컨트롤 타워가 출범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차관이 변경이 된 건데 김희탁 지금 국토부 제1차관이 취임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 취임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투자 힌트를 저희가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우선 김희탁 신임 국토부 1차관 같은 경우에는요. 주택 건설 공급 과장 그리고 주택 정비 과장 여기에다가 주택 정책 과장까지 역임하면서 주택 정책의 핵심 보직을 모두 거친 인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주택통이다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정책을 최선에서 계속해서 좀 진두지휘했기 때문에 실행형 차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더해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국내 중소형 관련 기업들, 건설주들까지도 매수세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취임사를 보게 된다면 주택 공급을 확대할 거고 건설 산업에 대한 정상화를 이룰 거고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 가속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시장에서 주목했던 이야기는요.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건설 산업에 대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제로 LH에서요 연말까지 수도권에 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발표가 오늘 나왔습니다. 실제 정책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건데요. 매입 임대가 1,900가구 정도, 건설 임대가 1,000가구 정도인데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역시나 정부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청년 신혼부부들 그리고 아이를 갖고 있는 이 신생아 관련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출퇴근이 편리한 수도권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공공 매입과 관련된 임대에 관련된 분양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12월 달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지역을 보면 양주, 회천의 영구 임대가 400가구 정도 되고 그리고 이천 장호원의 통합 공공 임대가 600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설계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천 장호원에 있는 임대주택의 그림이고요. 어쨌든 양주도 그렇고 이천도 그렇고 수도권 그리고 광역교통망,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중소형 건설주들이 대형 건설주보다 더 오늘 강하게 튀어오르는 걸까요? 상지건설은 오늘 상한가를 터치를 했고요. 동신건설 그리고 한신공업, KD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의 상승률 그리고 일성건설, 동부건설과 같은 기업들도 10%에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상승력이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토목, 공공인프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이 좀 오늘 강하게 슈팅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정책이 나오게 됐을 때 실적으로 바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이유를 조금 더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먼저 직접적으로 정책 수혜가 기대되고요. 수주를 한 건만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무제표적으로 수주 한 건으로 인해서 이게 좀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유동성이 굉장히 제한적
제한적이고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들 수 있겠죠. 국토부의 정책 기대감이 중소형 건설주의 자금 이동으로 오늘 확연하게 좀 눈에 띄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건설과 관련된 이야기가 정부 정책으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전형적으로 중소형 건설주들이 가장 먼저 튀어오른다는 점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내 공급 후속 대책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주택 공급 일정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관이 변경됐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도심의 유휴부지에 대한 추가 발굴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3기 신도시의 공급 일정에 대한 보완 가능성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15억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에 여론 자체가 막 그다지 좋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흔들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임명된 차관이 여러 가지의 주택과 관련된 방안들, 정책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시장에서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청년, 신혼부부,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임대라던가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나 LH 쪽 개혁 추진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공발주의 확대 가능성이 부각받고 있는 건데요. 사실 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하고 정책 방안을 발표할 때 대형 건설주보다는 중소형 시공사와 함께 연관이 돼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의 이러한 정책들이 커지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중소형 시공사들의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장의 지금 해석이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기대감에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현재 중소형 건설주들이요. 아직은 테마성 움직임입니다.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거고 실적이 반영된 단계는 아니고요.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소식도 아직은 들려오곤 있지는 않죠. 주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선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책 테마는 우선 기대감 속에 강한 상승이 나왔다가 그리고 좀 확인하는 조정 기간이 있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수주가 진행된 그리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재상승이 나오고 그렇지 않는 기업들은 급락세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첫 번째 구간이고요. 가장 변동성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리스크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우선 정책 속도가 지금은 시장 기대감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확장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그렇게 빠른 스피드로 이게 정책의 속도가 이어질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연되거나 뜨뜻미지근하게 진행된다면 실망 매물로 출회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실제 어느 건설사가 수주를 할지는 모르는 거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단기간에 강한 상승이 나온 만큼 빠르게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로 인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정책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받을 때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주가 역시나 강한 상승이 나오는데 거래대금이 감소가 되고 시장에 좀 관심이 줄어들게 됐을 때는 그 상승한 분량을 모두 다 반납하거나 오히려 더 하락하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이렇게 정책을 할 것이다라는 뉴스만으로는 장기적으로 중소형 건설주들의 실적 개선이라던가 이런 걸 확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중소형 건설주들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조금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실적 개선과 함께 주가의 상승이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네이커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도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주도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코스피의 상승 탄력이 강한 모습인데요. 특히나 코스피 4거래일 만에 4천선 복귀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IT 투톱 가운데 삼성전자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속행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들 들려오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 장 초반 약세로 좀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4천선을 하회하기도 했지만 이내 빠르게 낙폭을 축소해냈고요. 현재 일중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일중 고점이 4,052포인트였고요. 현재 4,04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이어서 코스닥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오늘 오전장에 926포인트까지 좀 밀리는 모습도 연출이 됐지만 930선을 지지해내려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 92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인 부분들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메이저 주체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코스피를 담아내고 있고요. 어제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이 어마어마했는데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은 6천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 3,200억 원 이상 순매수 포지션 확인됩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의 경우에는 최근 3거래일 연속 매수 포지션을 취했다가 오늘 매도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기관은 240억 원 이상 순매도, 외국인은 600억 원 이상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1,700억 원 이상 담아내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 소화해내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들 많이 검색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소캠 확인되고 있는데요. 내년도 엔비디아의 소캠 물량의 절반 이상을 삼성전자에서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소캠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엔비디아 소캠의 이 우위 공급자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였는데 내년부터 삼성전자가 우위를 점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온 상황이고요. 지금 남은 물량의 한 60%에서 70%가량은 SK 하이닉스가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일부 물량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차지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소캠은 제2의 HBM으로 불리는 만큼 시장의 주목도도 높은 상황이고요. 현재 구간 종목 흐름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3A 로직스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9%대 강세 확인되고요. 심텍도 7%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이펙트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해 냈는데요. 다만 윗꼬리가 좀 달렸고요. 현재 구간에는 6%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DI 6%대 강세, 삼성전자도 1.7%가량 오름세 보여주면서 10만 전자를 견조하게 좀 유지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열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원전 확인되고 있습니다. 간밤 러트니 사무장관이 한국과 미국이 투자한 대미 투자액에서 원전부터 먼저 건설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오늘 원전주들 간만에 반등 흐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 미국과 일본의 MOU를 체결을 하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이 대형 원전과 SMR 건설인데요. 그만큼 이 대미 투자액 가운데 일부가 먼저 원전 건설에 쓰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액은 7,500억 달러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고요. 원전주들 흐름 체크해 보시면은요. 삼성물산 10%대 급등 확인되고 있고요. 태용도 7.3%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BHI 7%, 현대건설 6%, 두산에너빌리티 4%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전주까지 시장 흐름 체크해 봤고요. 종목별 특징은 종목 파인더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수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중에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열어볼 특징주는요. 네, 두산 밥캣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기업과의 M&A 추진 소식, 시장에서 호재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 건설 장비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두산 밥캣 측에서는 건설 장비 제조기업인 바커노이슨의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말을 해놓은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추측들을
확장체제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M&A가 성사될 경우에는 이는 지난 2007년에 미국에서 이 밥캣을 인수한 이후로 역대 두 번째 빅딜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인수 지분이 약 60%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인수 금액이 약 20억 유로, 우리 돈으로 3조 4천억 원 가량 될 것으로 시장에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회사 전체에 대한 가치 평가를 약 30억 유로, 약 5조 원까지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바커노이슨의 경우에 현재 시가총액이 약 14억 유로 정도인데 시장에서는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기업 가치를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자금 조달은 사내 유보현금 약 2조 원 등을 활용하고 국내 해외 기관에서 인수금융도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두산 밥캣의 경우에는 북미에서는 확실히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유럽 쪽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북미 중심에서 유럽으로의 확장 체제를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독일의 바커노이슨이라는 회사가 소형 건설 장비 중심으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형 건설 장비 중심으로의 라인업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두산그룹 전반에서 글로벌 제조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받아가면서 오늘 이렇게 시세를 분출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럽에서의 시장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산밥캣이 오늘 5% 가까운 오름세 현재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휴림로봇과 현대무벡스 같은 기계주 전반으로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무벡스도 오늘 6%대 탄력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두산에너빌리티도 4%대 동반 강세 흐름 포착됩니다. 네, 이렇게 두산 밥캣 이슈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볼까요? 네, 롯데 관광개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시장에서 경이로운 실적이다. 비수기가 뭐죠? 그리고 11월에 이 서프라이즈를 두고 비수기에도 드러난 체력이다라고 계속해서 호평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날이 좀 많이 추워지면서 여행산업 전반은 좀 전통적으로 비수기에 접어들었지만 카지노 분야에 있어서는 특히나 이 도파민에는 비수기가 없다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카지노 순 매출액이 9월부터 3개월 연속 500억 원을 상회한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4분기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시장의 커세소스를 대폭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증권가에서 현재 업종 내 탑픽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한일령 수혜까지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한일령에 따른 반사 수혜로 인해서 제주항 노선이 확대된다면 앞으로 제주 드림타워의 방문객도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 나타나고 있고요. 키움증권에서 32,000원까지 목표 주가 오늘 제시를 했고 DS투자증권에서도 3만 원, 다올투자증권에서도 29,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올려 잡은 상황입니다.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방문객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봤을 때 급격하게 이제 또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중국에서 오는 방문객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증가세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관광개발 비롯해서 오늘 여행주 그리고 호텔 체인까지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은데요. 롯데관광개발이 오늘 대장주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6%대 가까운 오름세에 포착되면서 22,2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하나투어도 5%대 오름세, GSPNL과 서부 T&D 같은 호텔주도 3에서 4%대 강세입니다. 모두 투어까지 오늘 동반 강세 보이면서 2%대 오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여행주 분위기 또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이슈가 있는 세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상지건설 오늘 또 장중에 상한가까지 치솟기도 했는데 90억 규모의 공사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고요. 중소형 건설주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새 컨트롤 타워가 출범했다라는 소식에 화색이 돌고 있는 모습인데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국토부 제1차관이 취임식을 마쳤습니다. 김희탁 국토부 제1차관인데 이제 취임식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볼 과제로 주거 안정을 꼽았습니다.
밝혔습니다. 구축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 내놓으면서 앞으로의 정책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청년과 신혼부부, 취약계층의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도 확대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장기간 침체된 건설 산업을 정상화하겠다라는 점 거듭 강조를 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관련해서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는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건설과 정비, 공공주택 관련해서 정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분석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확실하게 주택 공급에 대한 확대 신호가 확인된 만큼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중소형 건설주 위주로 탄력 굉장히 좋게 받아가고 있는데 앞서 언급드렸듯이 상지건설 여전히 상한가에 머물러 있고요. 한신공영의 경우에도 상한가 부근까지 또 올라와 있습니다. 1,89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신건설, 동부건설, KCC건설까지 오늘 강한 시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슈가 있는 종목들 먼저 좀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주들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김태훈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파트너님이 꼽아주신 특징주들 또 열어보겠습니다. 네, 모니터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보안 서비스 제공 기업인데 이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죠. 보안주에 대한 투자자들 관심 몰리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보안주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4분기 때 집중적으로 몰려서 이런 발주들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 보안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늦게 돈이 남으면 그때 가서 투자를 하는 부분으로 알려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공기관도 그렇고 일반 기업들도 그렇고 4분기 때 돈이 남으면 투자하고 돈이 없으면 투자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사업 분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1년 동안 대기업을 중심으로 또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지만요. 이런 보안 사건 사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연초에 벌었던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SK 텔레콤에서 거의 모든 고객의 이런 개인 정보들이 털리면서 그러면서 유심칩을 모두 교체를 해줬죠. 이러한 일에 들어가는 비용도 꽤 막대하지만 이렇게 보안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말 그대로 개인정보가 털렸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비용이 보안에 관련된 투자를 하는 데 들어가는 목돈보다는 적다는 것이죠. 그런 그 개념이 우리나라 기업들 또 우리 공공기관 장들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보안이라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돈이 남으면 투자하고 돈이 없으면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AI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AI 데이터 센터에 우리들의 그 개인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즉 비대면 사업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개인정보가 털렸을 때 받는 피해도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 개인정보를 관리하지 못해서 정보를 유출했던 그 기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취득해서 다른 금융회사를 통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어떤 개인들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니터랩 같이 우리 국내에서 이제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웹방화벽 1위 업체인데요. 이런 업체들의 기술력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기술력이 말 그대로 제대로 이제 갖춰져야만 개인 정보들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또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랩 같은 경우도 여기에 투자되는 돈들이 많고 해서 그 관련된 수혜를 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올 상반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조기 대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투자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연을 했죠. 그 이연이 된 것들이 3분기, 4분기 때 몰려서 하는데 특히 4분기 때 많이 몰려서 될 가능성이 큽니다. 모니터랩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그런 회사죠. 그리고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국가 AI 기술 기반으로 국가망이란 거대 그 망에서 보안 기술을 이제 현실화시키는 그러한 국가 실증 사업에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 모니터링은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면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3분기 매출액은 123억, 그다음에 영업 손실 1억에다가 순손실은 2억 발생했기 때문에 네. 이 4분기 때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안 쪽에 대한 투자는 내년 상반기에도 이연돼서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 4분기부터
4분기부터는 보완주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재평가해서 봐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보완주 쪽으로 이제 투자가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3분기까지는 좀 부진한 실적이었지만 그래도 4분기 들어서는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모니터랩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볼까요? 네, SBB테크 선정을 해주셨네요. 기계장치의 구동 부품인 베어링, 감속기 등의 전문 제조, 판매 기업인데 현재 구간에서 2에서 3%대 오름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SBB테크 어떤 모멘텀에 좀 주목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 SBB테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한 것처럼 베어링 쪽, 볼 베어링 쪽에 우리나라 강점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신규 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로봇 감속기 쪽, 이쪽도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일본의 하모니 그 감속기를 말 그대로 이제 그 국산화한 그런 업체인데요. 이게 일본의 하모니 감속기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주 정밀 감속기인데 이 분야는 거의 독점을 해왔던 분야입니다. 그 독점 분야를 이 회사가 이제 SBB테크가 연구를 많이 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래서 이 로봇 감속기를 개발해 낸 것이죠. 그러면서 일본으로부터 수입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SBB테크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 기업들 중에 이 감속기 쪽 분야에서는 SBB테크를 굉장히 인정을 하고 자신들의 사업에 함께 파트너를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SBB테크가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또 현대차의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런 쪽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 근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 기술 중에 이 로봇 감속기 쪽하고 이 로봇 액추에이터나 이런 쪽에 관련된 기술들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단순히 연구 목적으로 한두 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량 양산 단계로 넘어가는 내년부터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고, 특히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내년 상반기 중에 상장을 할 것이다라는 말들이 나오면서 상장 전에 먼저 양산을 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몸값을 키워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려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부품들이 있어야 되고, 그 부품 중에 핵심적인 부품, 로봇 감속기와 로봇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회사는 바로 이 SBB테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로봇 부품 업체들 중에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업체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SBB테크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에 들어가는 보핏에도 감속기를 납품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대기업들과 협업을 해왔던 업체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자기 현재 실적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그 3회차 전환사채입니다. 300억 규모로 발행을 했고 그중에 200억은 이 회사 주가가 별로 좋지 않아서 이 풋옵션을, 그러니까 이 채권자가 풋옵션을 행사를 해서 결국 200억은 이제 상환을 해줬고 100억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주당 가치가 희석되는 부분이 너무 적고요. 3분기 매출액은 50억, 영업손실은 59억, 그다음에 순손실은 61억이 발생했지만 이 회사가 앞에 말씀드렸던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양산을 할 경우,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할 경우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앞으로 양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지도 함께 잘 체크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대기업 쪽으로 협력 소식 계속 들려오고 있는 만큼 눈여겨볼 만한 로봇의 부품주로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특징주들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포착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들어서 그래도 시장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좀 포착해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앞에서 봤던 로봇이나 또 우리 시장에서 주로 많이 말하는 조방원 같은 그런 종목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보여야 될 종목들이 있는데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아난티라는 종목을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물론 앞에서 설명했던 종목들 중에 이런 관광이나 외국 중국인 관광객들 많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으로도 이 아난티가 많이 거론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아난티라는 것은 남북경협주 중에 금강산 관광 그쪽에서도 특히 이제 금강산의 호텔과 리조트를 갖고 있던 부분이 많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을 보셔야 되는데 이 아난티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호텔과 리조트, 특히 골프장 같은 것들을 이제 설계하고 분양하고 리조트를 분양하고 하는 쪽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이
리조트 분양 쪽에 전체 매출액의 거의 한 70, 80%가 이쪽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별로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굉장히 좀 실적이 안 좋았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 아난티 강남이나 이런 호텔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호텔들은 말 그대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말 그대로 반값 자체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여행업이나 호텔업, 그러니 국내에서 이제 그 주요 관광 도시의 호텔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굉장히 좀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 아난티가 또 중요했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금강산 관광 쪽에서 이미 금강산의 호텔 앤 리조트를 갖고 있었고 그 골프장까지도 운영을 해봤고 또 한 달이지만 그 운영을 해봤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그때 이제 금강산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금강산 사업에 철수를 했고 그다음에 2022년인가요? 그때 이 600억 정도 투자됐던 돈을 모두 매몰 비용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남북 경협 단체 연합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 연합회가 정부에게 이 과거에 이런 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던 이 돈을 전체 한 60% 정도를 이제 정부에서 이제 보상을 해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업체들은 그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남북 경협이 멈춰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해서 여기에 들어간 자기들이 투자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돈 100%를 다 이제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난티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렸던 한 600억 정도의 매몰 비용 그중에서 상당 부분을 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잡수익이죠. 잡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아난티는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이긴 하지만 이런 정부로부터 이 아까 말씀드렸던 남북경협 단체연합회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 이런 것들 때문에도 실적이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난티는 지난번 금강산 관광에 참여했을 때 많은 돈을 투자하고 나서 겨우 한 달 운영을 하고 거기 폐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제 남북 간의 이러한 경협이 다시 개시된다 할지라도 정경분리 원칙에 대한 확실한 정부의 약속을 받고 또 북한 쪽에서 그 부분을 확약을 해줘야만 다시 한번 그 금강산 관광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금강산이라는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이 북한 자체가 이 원산 쪽의 갈마반도에다가 이 관광단지를 크게 조성을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중국이나 러시아 관광객만으로는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산과 연계해서 우리 한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가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남북 경협이 시작이 된다면 이 금강산 관광이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성공단은 일단 도로도 새로 닦아야 되고 그다음에 전력망도 새로 개비해야 되고 공장 기계들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동하는데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금강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그냥 배로 사람들을 실어다 놓고 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관광만 금강산에 가서 하고 오는 이런 식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곧바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예전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재개하는 데는 굉장히 단시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난티 같은 경우는 물론 호텔과 리조트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 금강산 관광이라는 사업이 남북경협 차원에서 재개된다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저께 대통령께서도 직접 북한과의 이런 대화망이 대부분 다 단절돼 있기 때문에 대화망을 새로 이제 열어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러한 대화망을 공개적으로 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북한에게 방송을 통해서 직접 대통령의 육성으로 제안을 하셨고 아직까지 북한의 답은 없지만 이렇게 여러 차례 두드리다 보면 북한도 마지못해 좀 다시 한번 대화의 장을 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만큼 북한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 많은 큰형님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아난티 같은 경우는 이런 아난티뿐만 아니라 개성공단과 관련된 이런 그 남북 경협주들은 지금 당장은 남북 간의 교류가 많이 끊어져서 힘들긴 하지만 앞으로 여기에 관련돼서 좋은 그 이런 징후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한 10% 정도는 이런 쪽에 담가둘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만큼 가격이 싸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아난티 같은 종목도 관심에 놓고 보시고 매수가는 일단 8,000원 이하에서 분할해서 사시는데 한꺼번에 사지 마시고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분할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면서 매수 수량을 가장 늘린다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시고 일단 목표가는 짧게 13,000원을 제시해드리는데 이 회사는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았으면 주가는 분명히 점프업을 할 것이고 지금 제시해드린 13,000원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손절가는 7,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난티 함께 만나봤습니다. 길게 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남북 경협주로서 남북에 대한 그런 교류가 다시 활성화된다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미리 선점을 하자라는 이야기로 조언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13,000원까지 바라봐 주셨습니다. 손절가 7,000원까지 잘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야겠네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1,000억 원 줄어든 727조 9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5년 만에 법정기한 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국회는 정책펀드 AI 지원 등에서 4조 3천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민생지원 미래성장 분야에 4조 2천억 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GDP 대비 마이너스 3.9%로 소폭 개선됐다. 미래산업 관련 예산도 늘었다. 자율주행 실증도시, 완전자율 운항선박 기술개발, 과학영재학교 설립 등이 포함됐다. 친환경 농산물 지원, 보육교사 수당 인상, 청년 미래 적금 확대, 장애인 활동 지원사, 급여 인상 등 민생 예산도 반영됐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회계연도 시작과 동시에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욕 증시가 비트코인 반등과 기술주 상승에 힘입어 하루 만에 반등했다. 2일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39% 오른 47,474.46에 마감했다. S&P 500 지수는 0.25% 상승한 6,829.37, 나스닥 지수는 0.59% 오른 23,413.67을 기록했다. 전날 급락했던 비트코인은 이날 7% 반등하며 85,000달러 선을 회복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매입 전문기업 스트래티지는 5.78% 급등했고 엔비디아도 0.86% 상승했다. 호실적을 발표한 크레도 테크놀로지는 10%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보잉은 내년 사업 전망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10.15% 치솟았다. 전날 5% 넘게 급락했던 쿠팡은 매도세가 진정되며 0.23% 상승으로 마감했다. 시장은 다음 주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서고 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87%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기술적 펀더멘털 요인이 맞물리며 연말 랠리에 순풍이 불고 있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주문형 반도체 설계 기업 브로드컴에 고대역 폭메모리 공급을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차세대 HBM4 성능 테스트에서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브로드컴이 진행한 품질 검증에서 삼성전자는 발열, 동작 불가 논란이 없었던 반면 SK하이닉스는 일부 성능 구간에서 재설계 피드백을 받았다는 업계 전언이 이어졌다. 올해까지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점유율 하락을 겪었지만 가격 경쟁력, 대량 공급 능력, 품질 안정성을 앞세워 하반기부터 구글 TPU 물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의 드램 생산 능력과 패키징 설비가 하이닉스 대비 약 2배 수준이라는 점도 내년 시장 판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KB증권은 구글의 차세대 8세대 TPU에 HBM4가 탑재되며 삼성의 공급량이 올해 대비 2배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내년에는 삼성전자의 점유율 반등과 양사 간 구글 물량 역전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자, 코스피의 5천 시대에 홈런을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도 선택하고요. 종목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12월 들어서니까 시장이 또 괜찮아지고 있어요. 네. 다음 주에 금리 인하할 거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네. 외국인들도 우리 시장에 살짝씩 돌아오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거 상승을 그냥 지켜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4,002로 올라왔으니까
또 올라온 거 수익 시세 언제나 할까요? 아, 정말 좋은 질문 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아, 그런가요? 이게 지금 핵심이 되는 질문이 아, 아닌가 예. 싶어요. 다들 지금 4,000포인트 넘어가니까 굉장히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외국인도 매수하고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는 경계감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이제 조정을 줄 때는 보통은 선물 매도를 누적으로 이제 매수해놓고 누적을 깔아놓고 그리고 나서 밑으로 쭉 내리는 과정을 펼치는데 네. 그래서 제가 6만 계약에서 7만 계약 정도 되는 순간에는 굉장히 여러분들께 경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지난달 뭐 하순부터 해가지고 한 3만 계약 정도로 줄어 있는데 이 정도면 3만 계약 되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9월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 369, 12 네 번의 만기일이 있으니까 9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12월 만기물을 3만 계약대라고 하면은 롤오버된 매수 물량 자체도 한 3만 계약 정도 된다라고 치면 사실 크게 하락 포지션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상승 포지션을 다 청산한 정도 수준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옵션 포지션을 같이 본다라고 하면은 선물 옵션 동시만 기일이니까요. 올라올 때마다 위쪽 방향을 살짝 막아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여서 크게 올라가더라도 다시 복귀할 수 있다라는 암시를 주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바뀌지 않는 이상 4,200포인트 위쪽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더 올라가도 다시 회귀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만족스러운 수익이 나온 종목들 단기적으로 짧게 치고 빠지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뭐 15에서 20% 혹은 뭐 30%든 여러분들이 목표한 수익률이 있을 겁니다. 그 수익률에 도달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은 차익 실현하고 오히려 바닥권에서 다시 출발하는 종목들, 조정받은 종목들로 교체하는 아직까지는 빠른 교체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핵심적인 질문을 주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예. 다 찔러주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 속마음에 그냥 질문을 했는데. 네. 네. 이게 잘- 모두가 공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고민되더라고요, 저도. 네네. 그래서 그래도 좀 해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시장에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지수가 약간 시장이 올라왔지만 네. 또 뭔가 조정이 나올 때 담을 만한 종목들을 오늘도 좀 골라봐야 될 텐데요. 네. 자, 말로 홈런을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4번 타자 업종으로 오늘은 또 뭘 볼까요? 네, 제가 이번 주에 산타랠리 거의 스페셜 방송을 네. 해드리고 있는데 산타랠리 중에서 제가 반바지봇 조방원이라고 했는데 어제 조방원하고 2차 전지가 빠졌어요. 그쵸, 예. 2차 전지 스페셜로 따로 빼야 될 것 같아서 아. 예,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산타랠리 2차 전지 정말 오느냐라고 네. 궁금해하실 텐데 이거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막 이렇게 네, 가야 예. 되는데, 그죠? 예, 저희 뭐 앞부분은 이틀 동안 했으니까 아시죠? 산타랠리 매년 없다. 기대감 나오는데 없다. 예, 그렇지만 산타랠리에 준하는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주는 그리고 내년을 훈훈하게 만들어줄 종목들은 있다. 내년에 폭발적인 종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폭발적인 섹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계좌에 로봇과 2차 전지한 종목씩은 꼭 담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이거를 거의 한 100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예, 그래서 2차 전지 따로 빼는 게 맞지 않나 생각돼서 예, 좋습니다. 개인 투자분들 애증의 섹터 2차 전지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 때 과도하게 상승을 과성장을 보이면서 이게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뭐 너무나도 지금 힘든 세월을 보내고 계세요. 맞아요. 거의 뭐 10분의 1 토막 가까이 난 이런 종목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지금 조금 올라왔는데 아직도 3배 올라가도 제 본전이에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애증이라는 단어가 정확한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작년 12월에도 올해 2차 전지가 나아지긴 할 텐데 주도 섹터는 아닙니다. 올해 4,000포인트를 넘어가도 2차 전지는 주도 섹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대신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닥에서 1차 반등이 나오고 그 1차 반등 이후에 휴식 이후에 그 1차 반등을 넘어가는 출발 단계 정도만 만들어도 상승 N자 초기 단계만 만들어도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2달 먼저 앞당겨서 10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달 정도 빠릅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왜 그런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ESS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좋은 부분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정말 달리고
뭐 멋지게 가는 거 아니야? 조방원처럼 뭐 핵심 섹터로 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면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물론 지금 구간은 10월 달에 오른 다음에 휴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나옵니다. 그래서 산타랠리까지는 아니어도 12월에 조금 더 따뜻한 계좌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지금도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해가지고 종목별로 올라가는 종목들 보이시죠? 이런 종목들 올라올 거고, 그리고 12월에 한 번 더 이제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진짜 본격적인 상승은 내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해서 뭐 멋지게 달려가느냐, 이거는 1월에는 보통은 CES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밀어놓더라도 제가 볼 때 내년에 봄 정도부터는 정말 따스한 기운이 몰려들면서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또한 제가 2개월 빠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또한 또 당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주 스페셜로 산타랠리 가장 적합한 섹터가 아닌가 싶어서 따로 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방원 2 그리고 반바지 봇 강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2차 전지 관련해서 산타랠리를 좀 대비하고 내년까지 대비할 수 있을 네. 그런 종목들을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가볼까요? 안타 한번 치고 1루까지 나가봐야겠죠? 네. 안타 종목, 대형주 중에 2차 전지 뭐 볼까요? 대형주 중에 뭐 저는 원래 포스코피처럼 제일 좋아합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일 안정적이니까. 네. 근데 그 못지않게 더 안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종목.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닐까 LG 싶습니다. 엔솔이요? 네. 뭐 누가 봐도 비중국권, 중국만 제외하면 세계 1위예요. 그쵸, 네. 이거를 여러분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리튬 가격이 최근에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ESS 공급 계약 폭발한다라는 거 지난번에도 한번 쓱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드렸고,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존에는 드문드문 있다가 작년, 올해 갑자기 계약 규모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전력기기 얘기도 나오고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ESS가 당연히 이 저장 장치를 통해서 AI 데이터 센터의 공급을 원활하게, 이미 저장을 해놓은 것을 가지고도 또 이제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부터 시작해서 유럽이랑 중동이랑 뭐 우리나라 다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ESS 저장 장치 쪽을 기존의 LFP 쪽으로 해서 중국 방향으로 해서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중국 안 쓴대잖아요. 유럽도 경계감을 분명히 갖고 있단 말이에요. 비아디가 자꾸 점령을 해나가니까 경계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디 걸 쓰느냐? 바로 세계 이 비중국권 1위인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먼저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안정적인 종목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전기차 캐즘은 아직까지 탈피하지는 못했지만 내년부터 해서 좀씩 완화되고, 지금도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내년부터 제대로 완화되고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땐 내년부터 해서 2030년, 35년까지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담아놓고 편안하게 가져가시고, 내가 혹은 깜빡 잊고 있다 간다거나 아니면은 매달 월급을 가지고 들어간다거나 하면은 가장 좋은 종목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안타 종목으로 대형주 중에 LG 엔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ESS 관련한 수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실적에도 반영이 되면서 어떻게 숫자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이제 빠른 종목으로 가볼까요? 2차 전지 중에 2루타 종목 조금 더 빨리 가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가야죠. 네, 코스피를 한 종목 봤으니까 코스닥도 코스닥, 한 종목 네. 봐야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LG엔솔과 에코프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코프로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 종목에 관심이 제일 많지 않을까 싶기도 맞아요. 해요. 그런데 에코프로, 제가 볼 때는 리튬 가격이 올라오는 게 에코프로에는 가장 큰 호재 중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ESS 저장장치 쪽도 물론 에코프로 그룹이 해당되지만 이 에코프로의 원래 본업은요, 뭐 여러 가지 그룹사에서 이제 나눠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폐배터리 쪽, 리사이클 쪽을 맞아요. 이제 핵심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한 기업인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리튬 가격이 즉 과거처럼 이제 바닥을 기어다니면은 사실 굳이 이걸 해야 돼, 새로 만들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리튬 가격이 지금처럼 올라온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듯이 6월 달에 57.5위안이었는데 지금 91위안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폭발적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고, 중국에서도 이제 뭐 규제도 하고, 뭐 CATL에서 이제 장시성 리튬 광산 중단된 거 이거 다시 재개된다 하더라도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폐배터리 본업에 충실한 기업이
그 미래 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더 확장했을 때 좋은 거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룹사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를 지금은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 한번 한 다음에 뭐 잠깐 쉬고 이런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만큼 화끈한 종목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제가 볼 때는 트레이딩으로 보시기에도 뭐 장기적으로 보시기에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셔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2루타 종목으로는 빠르게 에코프로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리튬 가격이 올라갈 때 어쨌든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종목을 얼마 전에도 한번 알려주셨는데 네. 에코프로 뭐 연말 랠리를 보여줄지 또 내년까지 길게 봤을 때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3루타 종목 갈까요? 빠르고 또 멀리 갈 수 있는 호타 준족 3루타 종목은 뭘까요? 네, 오늘 말로 없는 종목 후보에 올랐다가 아쉽게 3루타로 내려온 종목인데요. 네. 바로 LNF입니다. LNF 네. 좋습니다. 지금 말로 홈런이라고 해도 그 종목에 해당된다라고 해도 손색이 없어요. 다음에 또 소개해드릴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제가 이 종목도 자주 2루타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었죠. 에코프로가 말로 홈런 갈 때도 이 종목이 2루타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말로 홈런까지 가능한 게 제가 10월 달에 과도하게 많이 올랐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네. 그 이유가 에코프로는 10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종목이 좀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피 이전 상장한 다음에도 그 수혜를 하나도 못 받았다. 너무 억울한 종목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좀 휴식을 잘 취하고 있어서 과열을 시키는 과정을 이제 좀 끝마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신규 진입하시려는 분들이 너무나도 좋은 타이밍으로 다시 모아갈 수 있고 더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구간이 지금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술력에서 앞서 나간다는 거는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이니켈 95% 이상 이게 새로 뭐 하반기에 나온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었어요. 2월 달에 인터배터리 어워즈에서 이 그 하이니켈 95% 이상으로 이미 상까지 받은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술력이 있다는 거 2월 달에도 알았는데 그때는 주가가 반응조차 안 했습니다. 수급이 없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은 100% 이상 한 번에 그동안 억울했지 하면서 엉덩이 토닥토닥 하면서 한 번에 끌어올릴 정도로 수급이 받쳐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수급이 들어온 종목만큼 무서운 종목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니켈 이 리튬 가격도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중국과 이제 경쟁을 하려면 가격 경쟁이 아니면 기술 경쟁이 돼야 되는데 테슬라의 이제 사이버 트럭에 탑재되면 뭐 800km 이상의 주행 거리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기존에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LFP 시장까지 이제 투트랙으로 가는 이 전략이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LNF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 나올 수 있고 기술력으로 세계를 압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슬라하고도 따로 공급 계약을 할 정도로 이 기업의 하이니켈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탑 티어를 찍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볼 때는 LNF 지금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루타 종목으로 LNF를 선정해 주셨어요. 이재선 파트너가 좋아하는 종목이죠. LNF. 맞습니다. LNF 3루타 종목으로 한 단계 또 레벨업 됐으니까요. 가격이 할인되어 있을 때, 지금 또 쉬고 있을 때 한번 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로 없는 종목을 보기 전에 말로 없는 종목들 저희가 그동안 알려드렸던 거 랭킹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이번 주부터 저희가 탑 10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순위 변동은 아직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종목들이 한번 이제 고점을 찍고 살짝 쉬고 있었는데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내 수익률을 자체적으로 경신하겠다.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순위 방어를 알아서 자체적으로 네. 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요. LX 일렉트릭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유일 로보틱스도 쉬다가 이제 막 출발하는 그러니까요. 단계에 네. 놓여 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쉬는 구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말로 없는 딱 달성했다라고 하면 재매수할 타이밍 제가 뭐 다른 뭐 저녁 8시 보스 방송 프로를 통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라고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목표가 더 올려드렸습니다. 60만 원으로.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굉장히 좋은 구간인 것 같아요. 이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페이지에 있는 종목들도 올라왔다 쉬는 종목도 이렇게 있는데 롯데관광개발 오늘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고 있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네. 어제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롯데관광개발이 확실히 대자인 것 같아요. 힘이 제가 볼 좋네요. 때. 예. 그 중국과 이제 일본의 이 경쟁 관계에서 가장 뭐 수혜를 보는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도 밑에서 쓱 올라오고 알테오젠은 항상 꾸준하지 않습니까? 알테오젠은 언제 5위권 안으로 1페이지로
20%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꾸준하게 보시면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바닥에서 지금 10%대에서 20%대까지 너무 많은 종목이 이제 대다수의 종목이 거기 모여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치고 올라온 종목들 12월에 대격변 나오는 거 재밌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로 없는 종목들 탑10, 10위까지, 알테오젠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LNF랑 고민을 한 종목이 있다라고 네. 이걸 이번에 아마 소개해 주실 종목을 더 가중을 주신 것 같은데 네. 말로 없는 종목 뭡니까? 자, 뜸들이지 않고 공개하겠습니다.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요? 네. 오. 조금 묵직한 종목이 아닌가 싶다라고 그러게요.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묵직한 만큼 멀리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해드린 게 요즘에 ESS 얘기 많이 나오고 네. 리튬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전고체 얘기를 자꾸 잊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지금. 네. 전고체 하면 삼성 SDI가 가장 또 앞서 나가는 기업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사실 LG에너지 솔루션의 이 점유율을 따라잡기 위해서 전고체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키우는 업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고체 쪽으로 해서 가장 빠르다. 그리고 2027년에 뭐 양산을 시작하면 2028년부터 사실은 굉장히 좀 이제 활성화가 될 텐데 출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얘기가 많은데 지금 시제품은 이미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에너지 밀도는 기존보다 40% 이상 향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화재 위험이나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를 중국이 계속 이제 화재 위험성 때문에 LFP 쪽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우리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안전합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배터리가 이제 탄생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더욱더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삼성 SDI 지금부터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뭐 이 기업이 ESS를 못하냐? 아니죠. 정부에서 이제 1차 중앙계약시장 ESS 배터리 이쪽으로 해서 수주 나온 거 80% 싹쓸이 했습니다. 해외 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LG에너지 솔루션이 더 잘 나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국내도 기반을 다져놨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도 사실 삼성 SDI는 유럽 쪽에 강하지 미국 쪽에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장을 공략하냐 할 때 LG에너지 솔루션은 전 세계를 다 공략을 했기 때문에 비중국권 1위인 거고 삼성 SDI는 유럽 쪽에 아예 공략을 그냥 집중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럽 이쪽으로 해서 수주를 싹쓸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냐. 경쟁력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전증기지까지 완성이 돼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중 있게 중장기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까지 보시면서 이번에 산타랠리 때도 슬쩍 올라오는 거 그냥 즐기시면서 내 계좌 따뜻해지네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까지 하면 폭발적으로 지금보다 기본적으로 2차 전지주는 저는 기본적으로 2배 아래를 보는 기업은 없습니다. 기본이 지금 한 차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이 2배에서 3배 이상은 다 보고 있으니까 가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삼성그룹에서 밀어주는 미래산업입니다.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 전략은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한 차례 올라왔고 살짝 쉬는 구간. 아까 LAF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30만 원 흔들기 한 다음에 이제 30만 원 회복된 다음에 여기서 횡보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수급만 한번 딱 들어오면 여기서 멋지게 올라오면 34만 원 정고점 돌파 시도 한번 할 텐데요. 한 번에 돌파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돌파 시도하면은 1차 목표치 한 35만 원 정도까지는 흔들기 나올 거예요. 그러면 34만 원, 35만 원 사이에서 일부 비중을 줄였다가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보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거의 50만 원 구간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최소 2배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과거의 영광이었던 뭐 70만 원 넘어서 저는 뭐 2030년 이렇게 뒤에까지 보면은 100만 원대도 넘어갈 수 있는 네. 종목이고 그 이후에도 더욱더 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시면 되는 종목 삼성 SDI 지금부터 전고체 쪽에 관심 가져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 SDI를 오늘 말로 없는 종목으로 주셨네요. 오늘 뭐 30만 원 근방에서 계속 모으자. 네. 계속 모아서 내년에 뭐 단기가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올라오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내년에 계좌를 불려줄 수 있는 이 밑작업 베이스를 깔자라는 의견으로 삼성 SDI 시청자분들 잘 한번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했는데요. 파트너님 또 바로 유튜브 라이브 하러
이동하셔야죠. 네, 지금 얼른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유튜브 이데일리 TV 입장하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 파이널샷 바로 옆에 제 얼굴이 또 따로 떠 있습니다. 네. 이거 터치하셔가지고 입장하시면은 오늘 장 그리고 2차 전지주 앞으로 정말로 산타레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고 오늘 소개하지 못한 종목들도 너무 많아요. 이 종목들 오늘 같이 장마감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포착할 수 있는 기회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할 테니까 2차 전지 스페셜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파트너님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의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 이렇게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자 그러한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코스피가 4거래일 만에 4천선을 회복한 건데요. 간밤 미국 증시에서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에 산타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대목인데요. 더 이어서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전주가 강한 햇살을 받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약속했던 대미 투자액 가운데 일부를 미국 원전 건설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발언한 점이 오늘 강하게 원전주의 투심을 자극하고 있고요. 이어서 여행주가 오늘도 쾌청한 모습입니다. 최근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의 이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갈등이 끝날 조짐이 보이질 않는데요. 중국 정부의 일본 방문 자제령 에 의해서 일본 관광업의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오히려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오늘 여행주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92,000달러 선을 회복했다는 소식 속에 오늘 국내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우주항공주 역시나 오늘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쏘아 올린 초소형 위성들이 잇따라 우주에서 생존 신호를 보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정밀하게 검사할 아리랑 7호까지 궤도 안착 그리고 교신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우주 항공주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건설주 역시나 오늘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김희탁 신임 국토교통부 차관이 수도권 주택 공급 그리고 LH 계획을 서두르겠다고 발언을 하자 이러한 발언이 오늘 건설주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캠 관련주 아침부터 좋은데요. 이 소캠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새롭게 만든 D램 모듈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내년도에 엔비디아에 공급할 소캠 물량의 절반을 공급할 계획을 밝히자 오늘 소캠 관련주가 강한 햇살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전자 주가도 맑음이고요. 전망도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4분기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이 19조 원에 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 오늘 목표가 16만 원까지 제시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삼성 에피스홀딩스입니다. 오늘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바이오시밀러 매출 성장 그리고 신약 개발 추진에도 현 주가는 동종업종 대비해 급심하게 저평가됐다며 목표가 61만 원 제시했습니다. 계속 보시면 오늘 KT 같은 경우에도 오늘 증권가에서는 이번 해킹 사태의 영향이 1도 없다. 오히려 목표가 7만 원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오히려 이번은 매출이 늘고 있고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물산 햇살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이재용 회장의 모친이 이 삼성물산 지분의 전량을 이재용 회장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햇살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 밥객 같은 경우에는 독일 건설 장비 업체인 바키 노이슨의 지분 인수를 검토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오늘 투심이 고조되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천일 고속 계속해서 뜨겁습니다. 이 거래의 중지가 됐던 이 거래일을 제외하고는 9거래일 연속 계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소식이 들려오면서 천일 고속이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스맥입니다. 스맥의 대표이사와 이 특수관계인이 지분 확대 소식이 들려오자 오늘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12월 3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큰 굵직굵직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투자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삼성물산 주식의 전량을 이재용 회장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룹주들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해온솔루션의 이정호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번 증여 이야기가 들려오고 나서 삼성물산이 좀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번 증여가 지배구조 재편의 신호탄으로 보시는지 대표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분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약 1%대가 조금 넘어가는 부분이었는데 그 지분이 이제 이재용 회장한테 옮겨가면서 이제 삼성물산의 지분이 20%에 육박을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본다라면 약간의 조금 더 지배구조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상속 증여를 통해서 오너 일가의 내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도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기존에 어떻게 본다라면은 이재용 회장님만 좀 지분을 갖고 있는 거랑 어떻게 홍라희 명예 관장님이 지분을 갖고 있는 거랑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내부 정리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필요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1%가 옮겨가면서 어느 정도 이재용 회장님한테 힘이 더욱더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뉴 삼성 체제 굳히기가 이제는 어느 정도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뉴 삼성체제 굳히기 단계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굳이 이 시점에서 지분 증여가 이루어진 배경을 무엇으로 보시는지 세대 교체, 세금, 지배력 강화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시장에서 쏟아지더라고요.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좀 어떻게 보면 적절한 타이밍에 잘 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뉴스가 나올 때가 이재용 회장님의 장남이 이제는 그 해군 장교 임관할 때 그때 뉴스가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상속세 분남이 2026년 4월에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이거에 따라서 새로운 상속 구조나 이런 부분에 정립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물산 중심에 이재용 회장의 단일 지배력이 명확하게 되는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올해 초에 그 7월 달에 대법원 무죄 확정이 나와주면서 이제 사법 리스크 제거나 이런 부분이 된 만큼 어떻게 본다면 보다 빨리 나와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상속세 완납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가 된다고 봤을 때는 지배구조 정리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본격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 어떻게 본다면 내년 우리가 항상 한 해가 바뀌면은 내년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 안에 다 끝내려고 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보다 내년에는 이번 연도보다 더욱더 적극적인 모습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좀 정리할 건 다 정리를 한 다음에 내년부터 조금 더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 삼성물산의 오늘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흘러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주 환원 정책을 더 확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나오는 영향도 있을 듯합니다. 실제로 배당이라던가 자사주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그런 느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까지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관계사 배당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60%에서 70%를 다시 재배당한다고 결정을 했던 만큼 실제로 배당금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22년도에는 2,300원대, 그리고 2024년도에는 2,600원대, 그리고 25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배당 성향이 더욱더 늘어나는 모습, 그리고 25년도가 끝나는 부분이 있고 26년도부터 이제 새로운 배당 정책이나 주주 친화 정책이 맞물릴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는 부분, 그리고 요즘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배당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시장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존의 배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과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만큼 시장에서 삼성물산에서 내년에 배당이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주주 친화적으로 바뀌어준다라고 본다라면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삼성물산이 어떻게 보면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정부 정책에도 배당 확대 기조까지 더해진다면 또 이번에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을 듯하고요. 오늘 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삼성물산의 본업을 좀 살펴보면요, 원전과 건설 관련돼서도 매출액이 꽤나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그 관련된 사업들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뭐 글로벌 원전 그리고 어쨌든 원전을 설계하는 그런 건설 관련해서 이 삼성물산의 실적에 긍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원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원전 관련해가지고 오늘장에서 올라간다라고 본다라면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조금 더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기존 대형 EPC 경험이나 이런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대형 원전 수주나 이런 모멘텀이 나와준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시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그 대형 원전보다도 요즘 시대의 트렌드가 SMR이라는 원전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각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 투자를 한 만큼 루마니아의 SMR 프로젝트나 이런 MOU 관련해가지고 진행이 됐던 부분, 2030년에 상업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다 긍정적인 모습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뉴스케일 파워나 이런 부분이 SMR 수주나 이런 부분이 나올 경우에 삼성물산까지도 어떻게 보면 훈풍이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걸 의미로 지분 투자를 어느 정도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한수원과 페르미 아메리카 관련해가지고 첨단 에너지 복합 센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를 이제는 착공을 한다라고 한 만큼 보다 원전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SMR 수주나 차세대 원전 포트폴리오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단계인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어느 정도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실적이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본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 수주를 한번 받는다고 본다면 이게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못해도 5년, 10년 걸리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보다 실적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된 기대감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지분 증여 이슈 자체가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라든가 생명 이 관련된 그룹사 전반적으로 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분 정리나 이런 구조를 개편을 한다는 거는 네. 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사업의 탄력성이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심리, 테마, 성격으로서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장만 지켜봐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봐도 삼성전자가 보다 탄력성이 나와줬던 모습세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삼성그룹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더 도와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 보험법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분 정리나 이런 금융과 비금융 분리, 지주사 전환이나 이런 부분이
부분이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나 삼성생명 그리고 호텔신라까지도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호텔신라는 다들 알다시피 비핵심 약간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정리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더 가꿔서 나갈지 이런 부분도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더욱더 민감하게 작용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지분구조 개편이나 이런 부분이 삼성그룹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훈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바라봐 주시고 계신데 앞서서 이야기하실 때 올해는 좀 지분 정리를 중심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 적극적인 행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재용 회장이 이번 지분 증여를 통해서 그룹에 대한 지배력이 좀 더 공고해진다면 내년에 뭐 적극적인 투자라던가 아니면 구조 개편 이런 걸 또 기대해 봐도 좋을까요?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이 부분인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뭐 지분구조 개편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힘을 실어주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 투자나 해외 투자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된다라고 본다면 보다 주식 종목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시세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 또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 보다 적극적으로 M&A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런 부분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재미없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내년 정기 주총서 이재용 회장이 이제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이 더욱더 올라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그룹 차원 경영이나 투자의 의사 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 지금 어떻게 본다면 AI 시대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 AI 관련 투자나 아니면 로봇 관련 투자나 배터리 투자나 이런 부분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약간 사법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발목을 잡아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이번 연도에 어느 정도 끝나고 지분구조 개편까지도 이뤄진다고 본다면 내년부터는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왜냐하면 대미 투자나 이런 부분도 늘어나는 만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미국의 공장 건설이나 이런 부분이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될 때 그거에 맞춰서 미래 먹거리 사업과 맞춰서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반도체, 배터리, 데이터 센터 이 원전 관련해가지고 AI 맞춤형으로 삼성그룹이 수혜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요즘에 어떻게 본다면 인적 분할이 됐던 바이오 쪽에서도 집중된 투자나 이런 부분이 나와준다고 본다면 보다 기대가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연도에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되고 내년 부분에 이제 등기이사 복귀나 이런 부분이 나와준다고 본다면 과거에 나왔던 테마 바로 이제 M&A 관련주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면서 시세가 조금 더 분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만큼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물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자회사로 편입을 되면서 로봇 관련주에도 관심을 충분히 보여줬던 모습세가 있었지만 그 다음의 행보가 항상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했으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또 다른 휴머노이드나 아니면 부품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확장하는 모습세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스나 SP가 이제 인적 분할이 됐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는 신약 개발이나 집중되는 모습세가 나와준다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삼성그룹주 안에서 핵심 업종이나 핵심 회사들 같은 경우에 더욱더 훈풍이 될 가능성이 높고 좀 안 좋은 얘기로는 비핵심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또 가감한 M&A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보다 뉴스에 조금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쏟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특히나 그 AI 시장과 관련해서 어떤 투자를 하게 될지를 좀 주목해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시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에 대해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에피스홀딩스의 상장이 삼성물산의 가치를 좀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 바이오의 지배구조 개편이 삼성물산의 주가에는 어떠한 좀 구조적인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될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삼성물산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 밑으로 이제 회사가 인적 분할이 되면서 시장의 가치나 판단이 더욱더 올라가 준다라고 본다면 순자산 가치가 업사이드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바이오 두 회사가 개별 상장하고 가치가 분리되면서 과시화가 된다라고 본다면 삼성물산이 보유한 바이오 지분의 숫자가 매년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 우리가 항상 지주회사나 이런 부분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 자회사의 평가 가치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이제는 분할이 되면서 에피스 홀딩스랑 분할이 되면서 이제 자산 가치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시장의 평가를 받는다라고 본다면 삼성물산의 가치도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하나로만 봐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분할이 된다라고 본다면 지분의 활용도나 자금 조달, 옵션 확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바이오 지분을 일부 블록들 그리고 지분 수합 등을 활용해서 자사주 매입, 재원 마련 뭐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생각보다 복잡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말씀을 해드리다 보면 우리가 회사가 하나 더 생기고 그 회사의 지분이나 이런 부분을 블록딜과 지분 수합이나 이런 부분이 일어나면서 한쪽으로 지분을 더욱더 건건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향후의 지배구조 개편과 이런 부분이 맞물릴 가능성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할 수 있는 카드보다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도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그냥 회사 하나로만 있을 때 CDMO와 어떻게 보면 신약 개발 이렇게 같이 있을 때보다 나눠 분리가 됐을 때 더욱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은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하나만 개발만 성공해도 추가적인 상승 랠리와 아니면 시장의 관심과 이런 부분이 더 폭발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CDMO를 계속적으로 한다라고 같이 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제약회사 빅파마 기업 입장에서는 니네가 신약 개발도 하고 어떻게 보면 복제약도 만들고 뭐 이런 부분을 한다라고 보면 우리의 기술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불확실한 점이 해소가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더욱더 높이 평가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지금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에피스홀딩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CDMO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맡기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불안해서 네. 안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분리로 인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에피스홀딩스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상장 전에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신약 개발이라던가 이런 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근데 오늘 또 완전히 뷰가 바뀐 게 저평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3%나 급등을 하고 있어요. 에피스홀딩스가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두 회사를 저희가 좀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 네. 바이오로직스는 꾸준한 실적과 매출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있고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꿈과 기대감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제약바이오를 접근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냐라고 생각이 들면 저는 삼성 에피스홀딩스에 집중적으로 모아가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약바이오 업종을 들어갈 때 이 회사가 꾸준한 매출이나 성장 이런 부분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신약 개발, 어떤 기술 수출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가치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 에피스홀딩스의 장점이 뭐냐라고 본다면 삼성의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자원을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가능성이 있고 많은 기술력과 이런 부분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신약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나아간다고 본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더욱더 더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정호 대표와 함께 홍라희 명예관장의 이재용 회장에게 삼성물산의 지분을 증여한 것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삼성그룹주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오늘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유력 차기 의장 후보로 소개했다. I guess a potential Fed chair is here too. I don't know. Who's allowed to say that? Potential. He's a respected person, that I can tell you. Thank you, Kevin. 겉으로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차기 인선 신호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파월 현 의장의 금리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만큼 신시장 감세론자인 케빈 해시스를 내세워 통화정책 방향을 자신 중심으로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네, 장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실 시간이고요. 오늘도 수요일에 두 분 모셨습니다. 이데일리 서동구 전문위원,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두 분 모시고 오늘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빨간불 켜면서 마감 예상됩니다. 코스닥도 강보합권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떤 면에서는 지난주까지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그 세 가지 악재라고 그럴까요? 이런 어떤 시장의 노이즈들이 좀 진정이 되면서 이번 주는 반격에 나서고 있는 시장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AI 버블 논란들, 그리고 또 금리 인하와 관련된 논란, 또 우리는 이제 환율이라는 부분이 뭐 지난 주만 해도 야 이거 바로 뭐 1,480원 넘어가고 1,500원대로 가는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은 나름대로 이 세 가지 대표적인 것들이 좀 진정이 돼주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의 반등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서로 좀 엇갈리는 매매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오늘 뭐 순 매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은 적극적인 매수세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현물도 물론 매수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기관들이 또 중심이 되는 이러한 엇갈리는 제한적인 매매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IT 쪽이라든가 그리고 또 자동차 쪽들도 부품단들도 매기들이 좀 확산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그동안 장세에서 조정을 보였던 조선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이런 어떤 종목들도 그동안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과다한 데 따른 기술적 반등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또 그 밖에도 금융, 지주 쪽들 이러한 쪽들의 움직임들이 오늘 시장의 반등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양대 지수가 반격에 나서고 있는 상황, 섹터 전반에 좀 온기가 번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 또 강세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는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이제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세부적인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 반도체 투탑의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뭐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은 SK하이닉스가 이제 하락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부분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차별화 양상. 최근 들어 사실은 삼성전자 쪽으로의 어떤 조금의 더 관심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HBM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생산 능력을 대폭 키웠고, 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떤 이익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크게 나타나는 측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쪽이 좀 부각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오늘 시장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원전주예요. 네. 역시 뭐 이제 러트닉 미상무 장관의 발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제 투자하기로 한 그런 금액에서 우선적으로 원전에 대한 원전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먼저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 이런 발언이 지금 미국이 어디에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원전 르네상스를 천명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이제 대형 원전을 몇 개를 짓겠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해서 수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대규모의 발전 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관련 주들이 관련 종목 관련 기업들이
그 밸류체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단 말이죠. 그리고 미국이 독자적인 부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감당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을 분명히 이제 그 밸류체인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거고요. 결국 그래서 이제 원전주들이 오랫동안 쉬었는데 이제 오늘 이런 그 발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내년에는 상당히 조금 이제 어떤 많은 계약들 또 이제 많은 수주 이런 부분들을 등에 업고서 조금은 이제 내년에 다시 한번 좀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재료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 업종,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보다 좀 더 이제 넓게 우리가 그 범위를 정하면 헬스케어 업종에서의 어떤 확장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의료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왔었고 또 이제 여기에다가 의료 기기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마이크로바이옴, 뭐 유전자 치료제 이런 쪽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다가 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뭐 이제 우리가 원격 의료 관련주들도 아침에 상당히 강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양한 좀 세부 섹터들의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도주들은 조금 이제 쉬어가는 흐름도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제 어떤 그 헬스케어 업종이 전반적으로 여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업종이라든가 종목이라는 점에서 지금 시장의 어떤 성격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런 소외 업종들의 상승세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한 단계씩 돌아가면서 순환매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좀 일환으로 오늘 작용을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장은 굉장히 좀 개별적인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쪽에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고 원전주가 올라왔는데 또 헬스케어가 또 반등하고 있다라는 점, 소외주의 반등이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목 순환매 관점으로 또 우리가 면밀하게 대응해 봐야 할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대 강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4,033포인트까지 또 올라와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38포인트 오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강보합권 마감 결국 예상되네요. 931.94포인트에서 마감 예상됩니다. 코스피 200도 0.7%대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확인됐는데 기관의 수급이 주요했습니다. 7천억 원대 매수 우위, 반면 개인은 9천억 원 넘게 물량 좀 덜어냈습니다. 코스닥 쪽의 수급도 함께 보시면요. 오늘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은 소폭의 매도 우위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반면 개인이 1천억 원대 순 매수세로 시장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의 순 매수세가 주요한 가운데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현재 엇갈린 흐름 마감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1%대 약세로 55만 2천 원 선에서 마감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12월 3일 수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양시장 그래도 견조한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오늘 4,000포인트를 재탈환하는 데 성공했고요. 코스닥은 명확한 수급의 방향성이 부재했지만 6거래일째 상승력을 유지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다음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종목별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보시게 되면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의 방향성이 좀 엇갈리는 움직임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소캠, 납품과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강한 상승이 나타났다는 게 특징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5% 넘게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 방위사업청과 계약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고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5%가량의 상승력 그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4분기 전자비지 부분의 실적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4% 이상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미국 상무부에서 한국의 미국 투자 자금에 대해서 원전에 먼저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흘러갔고요. 캐나다의 고위 관계자들이 이제 한화오션을 내달 방문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조선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긍정적인 방향성 보여줬습니다.
이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 가장 주목받았던 건 역시나 삼성물산이겠죠. 막판까지도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재용 회장의 지분 확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배당도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막판까지 강인한 힘을 보여주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혼조세가 보였습니다. 지금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서도 전반적으로 오늘 하락세가 두드러졌던 하루였는데요. 보르노이는 2%가량 상승했지만 미용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특히나 클래시스가 오늘 6% 넘게 빠지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알테오제는 그래도 0.1% 상승 마감, ABL 바이오도 강보합권 수준에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은 좋았습니다. 심택이 9%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5%, 이와 함께 덕산 네오룩스도 2%가량 상승하면서 MLCC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라던가 소부장단에서도 엇갈린 움직임이 굉장히 특징적이었고요. 반면에 로봇 관련 기업들의 오늘 차익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SPG와 하이젠 RNM이 오늘은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조선 소부장 태성 같은 경우는 9%가량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엔터주들도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고 게임주들도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별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지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대 오름세로 4,000선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41포인트 전거래일 대비 끌어올렸고요. 4,036.3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강보합권 마감하면서 932.01의 장을 마쳤고요. 코스피 200도 0.9% 오른 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상승 출발한 이후로 장 초반에 다소 주춤하게 내려가는 모습, 하락권에 내려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10시 기점으로 다시금 힘을 내주면서 결국 플러스권으로 상승 탄력 훨씬 더 더하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오후장 한때는 4,050포인트를 또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이내 하락 전환하는 등 좀 굴곡이 있었습니다. 장중에 926포인트까지 좀 내려가는 모습 확인되기도 했지만 등락이 그리 크진 않았고요. 결국 강보합권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 함께 들어와줬고요. 기관이 매수 주체로 나섰습니다. 7,500억 원대 순매수세로 집계됐습니다. 외국인도 1,600억 원대 매수 우위 가져갔고요. 반면 개인이 물량을 좀 많이 팔면서 8,000억 원대 순매도세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매매 동향 볼까요? 오늘 수급 흐름은 정반대였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 크진 않았습니다. 각각 100억 원대였고 개인이 순매수 수채로 나서면서 1,000억 원대 사자세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수급 함께 봤고요. 이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 살펴보시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물산까지 오늘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또 장중에 다시 썼습니다. 지분 전량을 또 증여한다라는 공시가 나온 가운데 주가 강세 흐름 이어졌고요. 자동차주 안에서 기아로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이 됐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도 외국인의 순매수세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주 안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외국인의 러브콜 받아갔습니다. 코스닥달에서는 인벤티지랩의 오늘 주가 흐름 돋보였습니다. 11%대 급등세로 결국 마감을 지었는데 의료용 대마 성분과 관련해서 주사치료제 개발이 순항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시 받아갔습니다. 파마 리서치도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세 유입이 됐고요.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원익 IPS 같은 반도체 종목들도 외국인의 수급 이어졌습니다. SC팜은 지난주부터 외국인이 꾸준히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안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향으로 자주포 K9 수출 기대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방위사업청으로 또 천무 계약 2차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총 2천억 원대 규모로 확인이 됐고요. 장중에 87만 9천 원대까지 고점을 높이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5%대 강세로 86만 6천 원 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오늘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주가는 약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오늘 기관의 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위에 자리를 했고요. 삼성전자도 기관의 순 매수세 이어졌습니다. 삼성 에피스홀딩스 그리고 삼성전기까지 삼성그룹주들 기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현대건설의 경우에도 미국 내 원전 건설 투자 확대 기대감 속에 원전 관련주들 선방하면서 기관이 현대건설을 대량 순매수하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심텍 그리고 TSA 같은 반도체 기판 장비주들도 기관의 순매수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연과 SPG 같은 피지컬 AI 로봇 쪽도 기관의 러브콜 받아갔습니다. 이 안에서 링크솔루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두드러지는 모습이었고 3D 프린팅 관련해서 전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는 소식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오늘 링크솔루션에 대해서 실적이 앞으로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결국에 상한가 부근에서 마감을 짓었습니다. 48,850원까지 올라온 채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수급 특징주까지 만나보셨고요. 오늘 시장 포인트 한 판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은별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세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반도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초에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할 수 있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이로 인해 미국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89.2%까지 확대가 되면서 이로 인해 반도체와 같은 기술주들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공격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졌고요. 이에 대해 혼풍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소캠 2세대 물량에 대해서 절반 이상 공급한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 대비 강한 상승이 나타났다는 것도 특징적이고요. 특히나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 확대 속에서 내년에 삼성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좀 투자 전략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소식까지 그런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단까지도 매수세가 확산됐던 하루였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인데요. 김희탁 국토부 1차관이 임명되면서 이로 인해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 LH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중소형 건설주의 매수세로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중소형 건설주가 정부의 정책이 시연됐을 때 실적이 좋아지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반영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더해지면서 이로 인해 건설주들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상지건설 같은 경우는 계약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상한가를 터치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전입니다. 미국 상무부 러트닉 장관이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투자금, 미국에 투자하는 이 자금에 대해서 일부를 원전 쪽에 사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오늘 나왔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나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원전 기업들 미국에 지금 최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계 곳곳에서 데이터 센터 증설과 함께 지속적으로 부각받고 있는 산업이죠. 오늘 이와 관련된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고르게 매수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함께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내일장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12월의 첫 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벌써 수요일까지 왔습니다. 중간 정도 달려온 상황이고 11월에 비해서는 그래도 분위기가 양호하게 잡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일은 또 어떤 시장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내일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오늘하고 내일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두 축 중에 하나인 고용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발표가 되죠. 네. ADP 민간 고용 지표라든가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지표 발표와 관련돼서도 논란도 있긴 합니다만 고용은 계속해서 악화가 되는 쪽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배드 뉴스가 굿 뉴스로 작용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또 5일 날에는 바로 9월 달에 PC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이제 물가와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죠. 이런 어떠한 노이즈들이 아직은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사실은 파월 의장이 추모 기념사에서 뭔가 단초를 또 제공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일절 나는 금리와 관련된 얘기는 안 하겠다 이러면서 한 발 물러서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이미 시장에서는 뭐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12월 10일 날 금리 인하 기조가 유력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란 말이죠. 또 현재 시점에서는 연준 위원들의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시장의 변동성은 제한적인 가운데 최소한도 금리 인하가 큰 무리 없이 이루어진다면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산타랠리에 대한 그리고 내년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산타랠리에 대한 힌트가 있을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내일 시장에서 어떤 점 좀 주목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실까요? 네, 사실 미국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여기에다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우리가 얘기하는 대기업들의 실적은 대부분 나왔는데 이제 그 중소형 주들의 실적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AI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의 실적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어제 네. 같은 경우는 몽고DB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의 실적이 이제 잘 나오면서 시장의 어떤 상승을 좀 이끄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뭐 여러 종목들 뭐 세일즈포스라든가 또 스노우플레이크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실적이 나옵니다. 결국 지금 미국장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그 기술주들의 실적이 발표된다라는 부분들이 AI 거품론에 좀 부식시킬 수 있는 이런 좀 계기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보니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걱정보다 잘 나왔더라.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오면서 최근에 좀 빠졌던 걸 한 번에 다 만회하기도 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이 조금 환경이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환율이 조금씩 안정이 되고 있고요. 한 1,480원을 고점으로 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AI 거품론이 좀 완화가 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시장에 조금 더 이제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 작동을 하면서 이제는 조금 이제 시장이 다시금 그동안에 조금 이제 부진했던 부분들을 이제 만회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좀 부침을 떨칠 만한 뉴스가 나와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중소형주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좀 압축시켜 보도록 할까요? 위원님께서는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그동안 뭐 관세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확정되지 않아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많이 위축이 돼 있었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11월 1일로 소급 적용이 되고 뭔가 불확실성이 이제 제거가 됐고 일본과의 본격적인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현대위아 네.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만은 부실 사업 부분 정리와 관련돼서 공작기계 부분을 매각을 완료를 했죠. 한 대금이 3,500억 정도가 아직 입금이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멕시코 공장의 생산 설비라든가 또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고도화 작업들을 한다라는 이러한 얘기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 소위 감마2의 이 하이브리드 쪽과 관련된 부분이 양산에 나설 수 있고 더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 특히 이번에 수출 통계에서 보면은 자동차 쪽 부분에 있어서의 하이브리드 쪽의 매출 성장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이고 또 자동차 내에서는 나름대로 이 현대위아가 스마트 팩토링과 관련된 로봇 자동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진을 좀 털어내고 그리고 안정적인 실적세가 2026년부터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제 부품사 쪽에서도 기지개를 켜면서 움직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현대위아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일단 단기적으로의 어떤 저항대를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57,000원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73,000원에서부터 75,000원까지가 1차 저항대로 작용이 되니까 거기까지를 1차 목표로 설정해놓고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위아를 짚어주셨습니다. 관세에 대한 부담도 덜었겠다, 뭐 로봇까지, 새로운 모멘텀까지 가져가고 있겠다. 앞으로의 흐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목표가 73,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대표님의 종목도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 오늘 들고 오셨을까요? 예, 삼양식품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그 11월 라면 수출 그 데이터가 조금 부진했어요. 전월 대비해서 한 25% 정도 이제 그 하락을 하면서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죠. 그날 삼양식품이 한 7% 가까이 하락을 하기도 했었고. 근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저는 일회성의 요인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삼양식품을 놓고 봤을 때 4분기 실적의 어떤 성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뭐 미국의 가격 인상 효과가 반영될 것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권에서의 어떤 수요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삼양식품의 성장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측면입니다. 주가는 지금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한 166만 원 정도를 고점으로 해서 강한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125만 원 정도가 지금 바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한 130만 원대 초반에서의 움직임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주가는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기간 조정의 형태에서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이제 권역대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목표가는 저는 1차적으로 한 150만 원 정도 일단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20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불닭을 중심으로 한 성장의 시나리오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 133만 3천 원 선으로 이제 종가를 형성해 놓은 상황인데 앞으로 상방은 150만 원까지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보내주면서 내일 시장 한마디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떤 메시지 좀 주실까요? 네, 다시 또 4천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4,100 넘어가거나 근접하면은 또 매물을 출회가 되고 그리고 또 4,000 이하, 뭐 3,900선 근접하면은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흥분도 하지 말고 또 너무 쫄지도 말고 네.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섹터 내에서의 종목별 수익률 게임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저가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변동성을 좀 활용해서 유연하게 대처해보자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좋습니다. 대표님께서는요?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었고 이제 코스닥 시장은 900선 위로 완전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오늘은 또 이제 코스피 지수가 4,000원 위로 이제 안착을 했어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시장이 지수와 종목이 굉장히 좀 균형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 좋았지만은 사실은 양시장 통틀어서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측면에 봤을 때 이제 시장이 조금씩 뭔가 한쪽으로 쏠림이 아니고 굉장히 균형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에 좀 주목을 하면서 저도 이제 위원님하고 마찬가지로 시장은 지금 이제 종목 쪽에서의 어떤 수익률 게임이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